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장부 세계를 뭐랄까 거의 지배하고 있는 이름이죠. ASML. 이 ASML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15일 개장 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ASML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분석가들은 대체로 ASML의 이번 3분기 매출을 한 77억 유로 중반대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정 순이익은 20억 유로 후반대,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건 5.35 유로 안팎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전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바로 지난 분기, 그러니까 2분기 성적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맞아요. 지난 2분기 ASML이 정말 시장을 깜짝 놀랐겠죠. 매출, 이익, 수주보 하나 빠짐없이 다 예상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업계 전체에 되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고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2분기 순 매출이 77억 유로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 범위가 72억에서 77억 유로였거든요. 가장 높은 수준에 딱 도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가 75억 4천만 유로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도 한 2% 이상 높았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23.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수익성 개선도 정말 대단했고요. 매출 총이익률, 이게 53.7%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예상 범위가 50에서 53%였으니까 이걸 훌쩍 뛰어넘은 거죠. 네.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30%로 높아지면서 순이익이 23억 유로, 전년 동기 대비 45%나 폭증한 실적이니까 와, 정말 강력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처럼 강력했던 2분기 실적 뒤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동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사업의 꾸준한 성장이에요. 이게 구조적인 성장인데요. 장비를 팔고 설치한 다음에 제공하는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41%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존 NXA 3800 모델에 대한 성능 개선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사업에서만 분기 매출로 21억 유로를 달성했죠. 서비스 사업만으로도 21억 유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회성 요인하고 비용 관리 효과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좀 줄거나 아니면 관세 부담이 생각보다 적었다거나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익률 개선에 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동력, 이건 역시 EUV죠. 극자회사 리서그래피 기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EUV 장비가 반도체 미세 공정의 완전 핵심이잖아요. 2분기 출하 대수 자체는 11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이 이게 무려 2억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배 판매만으로 25억 유로 매출을 올렸고요. 이게 전체 리소그래피 시스템 매출의 거의 절반, 44.6%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 중국 시장 역할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같아요. 2분기에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 시장 중요성은 여전했고요. 2분기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달했습니다. 이게 ASML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목표치가 한 25% 이상인데 이걸 넘어선 수준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변함없이 아주 중요한 매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다가올 3분기 실적. 이건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회사 측 가이던스를 보면 2분기의 그 놀라운 실적과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ASML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3분기 순매출 가이던스는 74억 유로에서 79억 유로 사이입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이게 50%에서 52%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분기가 53.7%였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낮아진 수치죠. 네. 총이익률이 2분기보다 낮아질 걸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차세대 기술, 하이엔의 EUV 장비, 이 장비의 매출 인식이 이번 3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이 하이엔의 EUV 기술이라는 게 더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가능하게 하는 정말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인데요. 근데 뭐 어떤 신기술이든 도입 초기에는 생산이나 설치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전체 이익률을 조금 끌어내리는 그런 희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면 반도체에 칩 만드는 고객사들도 신규 장백 투자에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주문 속도가 좀 조절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관세나 수출 통제 정책 변화 가능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약간의 조정 국면 속에서도 그래도 회사의 실적을 꾸준히 받쳐주는 그런 안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2분기 실적을 이끌었던 요인 중 하나죠. 설치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사업. 이 부분은 3분기에도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서비스 부문에서만 약 20억 유로 정도의 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상반기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좀 눈여겨봐야 할 사업적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단연코 그 차세대 기술이죠. 하이 NA EUV. 이것의 실제 도입 현황하고 시장 반응일 겁니다. ASML은 2025년 말까지 이 새로운 장비의 월 생산 능력을 2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3분기에 실제 장비 납품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인텔 같은 핵심 고객사가 지금 대규모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그 결과는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피드백이 시장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이 NA가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걸 좀 가늠해보는 초기 지표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하이NA가 핵심이군요. 네. 동시에 현재 주력인 기존 EUV 사업의 성장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ASML은 이 EUV 사업이 연간 30%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해왔거든요.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인한 고성능 로직칩 수요 증가, 그리고 한동안 좀 주춤했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설비 투자, 즉 케이펙스 회복, 이런 것들이 성장을 뒷받침할 걸로 보고 있죠. 특히 TSMC 같은 선도 업체들이 2나노미터 같은 초미세 공정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EUV 장비 주문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들어보면 기대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근데 뭐 세상 모든 일에 빚만 있을 순 없겠죠. ASML을 둘러싼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리스크도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그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면 중국 고객들이 ASML 장비를 살 때 드는 비용이 한 12%에서 15%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건 분명 부담이죠. 또 네덜란드 정부가 연말쯤에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도 일부 제한이 있지만 하이엔드 DUV, 그러니까 최첨단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공정에 꼭 필요한 심자외선 장비의 중국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지정학 문제 외에 시장 자체의 변동성도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여러 시장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거나 아니면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온 중국 내 성숙 공정,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죠. 이 기반의 반도체 생산 확대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경우 이건 ASML의 신규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 그러니까 주요 투자은행들은 ASML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각도 궁금하네요.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런 단기적인 우려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수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ASML에 대한 투자 등급이나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랄까,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ASML이 가진 장기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가요? 네, 대체로 목표 주가를 한 900유로에서 950유로 범위로 높여 잡으면서 장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UBS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940유로까지 아주 큰 폭으로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UBS는 특히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또 예상보다 견조한 스마트폰이나 PC 판매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세대의 하이 NA 기술이 가져올 장기적인 성장 기회, 이걸 핵심적인 주가 상승 동력으로 꼽았어요. 이들은 심지어 2026년하고 2027년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기존 예상보다 10에서 15% 더 높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EUV 기술의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의 이익 성장 가시성, 이런 걸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뭐랄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단기적인 어려움들, 예를 들어 3분기 이익률 하락 가능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물론 그런 단기적인 압박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보고서들을 보면 3분기에 하이엔A 장비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총이익률 하락 효과라든지 아니면 ASML이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보수적인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험로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ASML이 EUV 리소그래피라는 이 핵심 분야에서 누리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 그리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 기술, 하이엔A 이후의 기술까지 계속 개발하고 상용화해 나가는 그 능력, 이게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순환이나 불황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SML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각도에서 전망과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그 하이엔A 도입 초기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 같은 넘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참 흥미로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SML 입장에서는 하이엔A EUV라는 이 거대한 기술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와 동시에 당장 눈앞의 시장 수요 변화라든지 지정학적 변수라는 현실적인 파도에도 아주 능숙하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다면적인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ASML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하이엔A EUV 로드맵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이나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같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부딪히고 있죠. 특히 인텔, TSMC, 삼성전자 같은 핵심 고객사들은 ASML의 기술 발전 속도에 자기들 사업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ASML은 어떻게 단기적인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또 흔들림 없이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을 지켜나가는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ASML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읽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